요즘 의사분들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아무래도 마케팅을 잘하는 병원들이 이제 독점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의사 파업으로 일반 병원들이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의사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정말 높다라고 말을 해요. 의사분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제 이번 영상 병원 마케팅 2025년 트렌드와 AI 활용법,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예 개업 전일 수도 있고, 개업하고 유지 중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강남 초대형 병원 원장님이실 수도 있어요. 누가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짧게 설명을 할 테니 복습 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병원을 적당히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들으면서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맞아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케팅 그거 그냥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제 출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블로그 마케팅, 뭐 네이버 지도 마케팅,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DB 마케팅, 태국, 일본 해외 환자 유치 마케팅, 릴스, 유튜브, 아니면은 강남 언니 여신 티켓, 바비톡 같은 플랫폼 마케팅, 정말 많은 이제 마케팅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마케팅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국내 병원 마케팅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말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상한 마케팅 대표이면서 역행자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1등을 기록한 자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이상한 마케팅 국내에서 이제 1등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성공 사례로 나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영상들이 저랑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랑 찍은 건데 꼭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뤄볼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블로그 마케팅, 두 번째 네이버 지도 마케팅, 세 번째 오프라인 마케팅, 네 번째로는 이제 DB 마케팅, 강남 대형 병원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릴스나 쇼츠 같은 이제 쇼폼 마케팅, 그리고 유튜브에서 롱폼이라고 하죠. 1분 이상 정보 전달성하는 유튜브 마케팅 트렌드, 그리고 플랫폼 마케팅에 대한 제 생각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간단히 하는 방법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역 병원인지 아니면 강남의 대형 병원인지에 따라서 또 마케팅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으면서 쭉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좀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할 때 사사분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 기반인지 전국 기반인지 이미지성인지 정보성인지 이제 이렇게 나눠 둔 적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역 병원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강남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산시, 창원시, 정읍군 이런 데서 병원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사실은 블로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가 2025년도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으려면은 뭐 그나마 압구정 성형이라는 키워드, 강남역 피부과 뭐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워낙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는 없는데, 블로그는 저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많은 의사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짧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남양주에서 정형외과를 하고 있어, 뭐 손목 통증, 엘보 뭐 이런 것들을 진료를 봤어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테니스 엘보 몇 개월 쉬어야 되나요? 라고 만약 질문을 했어. 그럼 그걸 답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답변한 거를 그냥 가볍게만 이제 한두 줄만 써놓고서 그거를 컨텐츠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는 남양주 테니스 엘보 몇 개월 쉬어야 되나요? 라는 제목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오늘 진료 보면서 느낀 점,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진짜 한 20분 정도만 사진 두세 개 정도 넣고 이제 블로그를 꾸준히 이런 식으로만 올리신다면은 굳이 대행을 맡기지 않아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행을 맡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경쟁도가 높은 데서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팔짱 끼고 그냥 경력적 나열하고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블로그 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광고구나, 이거 의사가 안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심리를 생각을 한 1분만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 테니스 엘보를 받으려고 해. 그럼 어떤 의심이 들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 화면을 보면은 어딘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초반에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어요. 이 세 개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결국 뭐 눈밑지방 이런 거 같아요.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비포 애프터가 궁금할 거고, 환자
환자의 후기가 궁금할 거고 이 사람의 경력이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초반에 상대방이 궁금할 거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보여야 돼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 정도 가볍게 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에서 세무사님 성공 사례가 이제 나와서 그분은 이제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병원 마케팅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이것도 봐주세요. 지금은 저는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네이버 지도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뭐 리뷰도 중요하고 어뷰징, 막 불법 프로그램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직하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어떤 윤리적으로 정직하자 이런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일단 걸리는 순간 이제 네이버에서 처벌을 받거든요.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환자들이 만약에 논현동 정형외과를 쳤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가 깔끔한 병원인지 정보가 정확히 나와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랑 네이버 톡톡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네이버 지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포천시 세무사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포천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인구가 적은 도시죠. 지금 일단 사진만 먼저 보면은 이 5개 중에서 나머지 3개 여긴 아예 없어요. 여기서 어디를 가고 싶냐? 당연히 첫 번째죠. 이 사람 뭔가 얼굴도 나와 있고 뭔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톡톡이에요. 톡톡 네이버 예약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는 경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톡 정도만 걸어놓고 사진만 잘해놔도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등과 그리고 제가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렸을 때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위에는 예약이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90, 11등인데 예약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약이 없죠. 그리고 네이버 지도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분은 잘하셨고 이분이 그나마 이제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를 보면은 예약 톡톡이 걸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달아두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정보를 최대한 넣고 진료 시간이 언젠지 정확히 넣고 뭐 휴진 기간도 넣고 뭐 아니면 거기에 공지사항 같은 거 글 쓰는 데가 있으면 그런 걸 쓰고 사진도 넣고 많은 것들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막 블로그 리뷰나 이런 것들을 막 체험단 써가지고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해야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지금 상위 노출돼 있는 거는 신뢰도 있게 얼굴도 나와 있고 지금 예약 톡톡까지 걸려 있어. 근데 아마 클릭을 해보면 아마 되게 자세히 써져 있을 거예요. 밑에 노출이 안 된 분들에 비해서 짧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 그 네이버에서 활용하라고 만들어둔 이런 기능들을 다 쓸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 이제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프라인은 대중에게 다수로 그냥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타겟한테만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 성형외과를 검색을 했어. 그럼 그거 타겟팅한 사람만 딱 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뭐 3, 40년 전에는 그냥 TV 광고 딱 때려서 아무나 맞아라 현수막 광고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봐서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효율이 온라인 광고에 비해서 오프라인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 7, 8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러면 온라인 광고보다는 당연히 현수막이라던가 아니면 버스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유의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훨씬 더 익숙하고 오히려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 30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압구정 완전 초대형 병원이야. 그래서 뭐 마케팅을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그 중에서 그냥 오프라인 광고, 버스에다가 성형 광고 이런 것들은 또 유의미할 수 있겠죠. 왜냐면 20대 초반의 여자들은 버스를 타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의사라면은 한번 연락은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뭐 견적도 받아보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다 일일이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강남 대형 병원들 위주의 어떤 마케팅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스타 광고에서 이제 리프팅이 만약 5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인데 13만 원이다 하면서 이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누르면은 내 나이랑 전화번호랑 이런 거를 입력하게 나오고 그걸 기입을 하면 이제 전화가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업을 하는 방식, 이걸 이제 DB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강남 대형 병원들은 이 DB 마케팅을 함으로써 한 건당 3,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행사한테 지급을 하고 손님이 와서 임플란트라던가 라미네이트라던가 이런 걸 결제를 해. 그랬을 때 이제 건당 들어온 전화번호, 이 DB당 돈을 내는 형태, 이게 이제 DB 마케팅인데 2024년, 2025년에는 약간은 저는 비추해요. 완전 초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DB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땐 되게 유의미해요. 근데 지금 강남 대형 병원들이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안 나옵니다.
겁니다. 예전에는 뭐 10,000원을 쓰면은 50만원, 100만원짜리 환자가 왔어. 근데 지금은 50만원을 써야 뭐 70만원 환자가 온다던가 100만원 환자가 온다던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비용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롱폼 마케팅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고, 5번째 릴스 마케팅. 릴스 마케팅, 쇼츠 마케팅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하면은 좋은데 저는 약간 공수에 비해서 약간 애매하지 않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좋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보다는 약간 롱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성형을 하려고 해, 뭐 아니면 내가 뭐 통증이 있어, 이럴 때 단순하게 1분 만에 설득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재미 위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확률이 크고, 만약 5분 10분짜리로 되게 전문성 있게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 환자 전환율 자체가 이제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로는 플랫폼, 이제 강남언니, 여신티켓, 바비톡, 이제 이런 것들은 해보면 좋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가를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진상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크고 결국 유의미하게 전환이 안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이것도 역시 너무나 케바케여가지고 나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지 말고,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제 책 역행제도 나오지만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아니면 새로운 거를 먹는 거, 새로운 데를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수록 이제 생존 확률이 떨어지고 번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편견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한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 롱폼이에요. 롱폼이라는 거는 이제 1분 이상의 전문성 있는 영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성공사례분들은 진짜 다 대박이 나고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이거 얼굴 팔린다, 조회수 500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의사라던가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또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아니어도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또 뭐하냐, 너 롱폼 하라고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롱폼의 장점은 한번 올려두면 3년, 4년, 5년, 6년 동안 마케팅을 해줘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얼굴도 안 팔립니다. 이거를 만약에 완전 대중성 있는 거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업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의료법 신고받고 막 난리가 나요. 그치만 조회수 1000에서 5000 정도만 꾸준히 찍는, 표본이 낮은 영상들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 아니면 염증 이런 거는 표본이 넓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부위, 뭐 눈밑 지방, 코 필러 뭐 이런 것들은 표본이 훨씬 낮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들을 찍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신뢰를 하게 되고, 내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느니 이 사람 그래도 하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가려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진상 확률이 낮습니다. 강남언니나 여신티켓이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제가 칭찬을 했지만 좀 진상들이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치만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했어, 그러면 이걸 다 이해하고 온 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적 수준 자체가 좀 더 높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이상한 마케팅이 있어요. 이상한 마케팅에는 병원 원장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대행해주는 것도 있고 유튜브를 대신 찍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걸 만약에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 정말 많은 걸 설득을 해야 돼. 그치만 오늘 영상을 보신 관계자들, 뭐 병원, 의사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들으면서 이 사람 전문성이 있구나, 이 사람 하는 말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마케팅에 대해서 신뢰하고 더 맡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냥 나 마케팅이라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해, 나 마케팅이라는 거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어. 이상한 마케팅에서 계약을 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따지고,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사람은 결국 진상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은 뭐 대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그냥 대충 찍어보고 싶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 통증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위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이제 조회수 눌렀어. 그럼 여기서 컨텐츠를 내가 뭐 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조회수 잘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내 식대로 지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만약 진료하다가 누가 환자가 질문을 했어, 내가 답변을 너무 환상적으로 잘했어, 그러면 그거를 필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필러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보톡스 맞으면 부작용이 어쩌나요, 그냥 뻔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럼 그거를 그냥 써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니면 주말에 그냥 컨텐츠 그대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썸네일은 뭐를 할 것이냐, 이제 내리다 보면은 잘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인플루언서고 지금 여기 보면은 누워서 3분씩 했더니 허리 통증이 99% 좋아졌어요. 이 의사 컨텐츠에서는 이런 형식이 이제 잘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3분씩, 그래서 1분, 2분 이런 컨텐츠 빠르게. 결국 통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공짜로 빨리 편하게 집에서, 병원 귀찮잖아요. 그거를 공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제가 말했죠, 빨리 3분씩, 그리고 누워서 집에서 그냥 쉽게 병원 안 가도 돼.
그리고 이 확률이 그냥 99% 좋아진대. 또 자신감도 있어. 이러니까 결국 잘 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원리가 또 밑에 있죠. 이 썸네일 자체가 허접하잖아요. 그치만 360만 나왔습니다. 자면서 허리 통증 고치세요. 방금 말했던 편리하게, 빠르게, 쉽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를 보면은 제가 이제 숫자의 원칙이라고 해요. 카피라이팅을 만들 때 하루 8분, 딱 20초, 3 마라. 썸네일이나 어떤 카피라이팅을 할 때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숫자를 넣으세요. 숫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8분 만에 허리 통증 이별, 20초 만에 기적처럼 편해집니다. 통증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쉽게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각자 분야가 다르잖아요. 내가 피부과일 수도 있고, 뭐 정형외과일 수도 있고, 노년외과일 수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서는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 대중성이 있구나라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 만약에 쇼츠나 릴스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유튜브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너무 기시죠? 그치만 어디서도 알 수 없었던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돕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10시간 20시간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짧게 1, 2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AI가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챗GPT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거 다 설치돼 있으시죠? 그래도 지식인들이신데 없으면 빨리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활용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기서 사실 유튜브도 만들어주고 막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블로그를 쓰고 있어,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내 정보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엔 제가 압구정에서 탈모 병원으로 완전 대박난 구독자분이 이제 밥 사주셔가지고 이제 잠깐 만났는데, 요즘 뭐 한 달에 1.5억에서 2억 정도를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근데 그분한테 그냥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 넌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상한 마케팅 모든 영상을 그냥 다 보거든요. 보통 의사들은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데, 너는 이미 4, 5년 전부터 뭐 내 구독자였고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너는 그냥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블로그랑 롱폼이랑 쇼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더 롱폼에 집중을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정보가 불명확할 때, 내가 이거 블로그에 써도 되나?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 말해도 되나? 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챗GPT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블로그에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써야 돼, 아니면은 뭐 이 모공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논문을 근거를 뭔가 해야 돼, 그럴 때 그걸 일일이 찾고 막 검색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챗GPT에 이 정보를 물어보고 그냥 그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그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 테니스 엘보 많이 했으니까 그냥 테니스 엘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치료를 할 때,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약간 좀 부족한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테니스 엘보가 체해 충격파가 효과가 없다. 저는 이거에 대한 옛날에 정말 많이 고민이 있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판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 무작위 통제 시험 결과도 나오고 문헌 검토도 나오고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축약을 해서 또 이제 블로그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유튜브를 설명을 할 때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 훨씬 신빙성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좀 더 자세히 하다 보면은 컨텐츠적으로 훨씬 강력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카피라이팅을 짤 때 모든 마케팅에 다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청이라는 제 공식 채널이랑 이산마케팅이라는 제 채널에서 AI, 챗GPT 다루는 법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 뭐 정말 길게 이제 찍어봤는데, 참 마케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죠. 제가 오늘 한 7, 8개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너무나 많고, 하나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한 10시간씩 진짜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성향 자체가 어떤 마케팅 창의성이랑 좀 뇌 영역을 좀 다르게 쓰는 분들이 보통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걸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100% 의사로서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고,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모르고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했을 때 주말에 1시간 정도만 써서라도 한 번씩 시도해보는 거, 아니면은 한번 뭐 마케팅 회사나 이런 데다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해보는 거. 물론 이제 저희 이상한 마케팅은 영업 전화는 없어가지고 통화는 안 되지만, 저희 블로그를 읽어본다던가 문의하셔가지고 뭐 미팅을 해본다던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오늘 긴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결국 병원 하시는 분들은 아예 개원 전, 개원 후, 아니 초대형 병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완전 개업 전이신 분들은 이상한 마케팅의 영상들만 많이 보셔도 정말 많이 도움되고, 개원 전부터 환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런 성공 사례들도 저희 인터뷰 영상을 찍었었고, 그리고 만약에 개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개원을 하셨는데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순이익이 안 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과외를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대행사들 미팅을 다른 데들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 초대형 병원이다, 아니면은 순이익이 꽤 나서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이상한 마케팅에 무료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마케팅 대표 자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